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그 모델을 만든 후에 컴파일 할 때 주는 파라미터들이 있었죠. 그 아규먼터들이 옵티마이저와 그리고 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또 그 액티베이션 함수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티베이션에 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결국에는 그 텐서플로우를 감싸고 있는 케라스 API를 쓸 거기 때문에 케라스에 가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 지금 그 링크가 있어서 살짝 가보면 그 왼쪽에 메뉴가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그 액티베이션 함수의 종류 이름이 뭘 나타내는지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림까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대신 수학적인 그 의미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곳에서 적당한 걸 골라서 쓰면 되는데요. 그렇게 종류가 그렇게 너무 많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 그 당연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건 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의 특징은 0과 1 사이의 값이 스무드하게 변한다는 것. 하이퍼볼릭도 스무드하게 변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그 변화의 폭이 좀 넓습니다. 그에 반해서 모던 요즘에 많이 쓰이는 그 액티베이션 그 펑션으로는요. 아까 우리가 활용해 본 것처럼 렐루 즉 rectified linear unit이라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0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쓰는 이런 리니어 그렇지만 잘려진 그런 리니어 함수를 쓰고요. 또는 그 리키 렐루라 그래서 렐루는 렐루인데 약간 그 네거티브일 때 그 0이 아닌 좀 작은 값을 주는 또는 그것과 유사하게 익스포넨셜 렐루라 그래서 렐루 형태지만은 익스포넨셜 함수 모양을 갖는 그러한 렐루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의 그 의미와 그런 거는 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 보통은 렐루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옵티마이저도 종류가 많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것도 그 케라스의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 링크에 되어 있는 대로 옵티마이저의 종류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SG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지 RMS 프레프, 아다그레드, 아다델타, 아담 우리는 아담을 썼었죠. 아담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담X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조금 참조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렴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그래픽하게 물론 아주 스페셜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즉 그 말 안장 모양의 새들 포인트라 그러죠. 말 안장 모양의 이러한 그 코스트 펑션 상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트 디센트 빨강색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모멘텀 초록색 그리고 NAG 그 네그 방법 에다그래도 여기서 ADA로 시작하는 건 어댑티브예요 다. 그리고 그 M자는 그 모멘텀이라 그래서 좀 독특한 그러한 그 파라미터 값을 찾는 방법인데 그 ADA로 어댑티브한 방법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노란색이 굉장히 빠르고 파란색이 빠르고 나머지는 좀 천천히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의미를 조금 파악해 보려면 여기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옵티마이저의 계열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론을 배울 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배웁니다. 사실 이 모든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 모든 그 훈련 자료를 다 사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 적용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만 쓰면은 미니 배치 하나하나 따로 쓰면 스토캐스틱 그래서 SGD라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 외에 지금 다양한 그 방법들이 여기 그 가지쳐서 나오고 있는데 아담이라는 방법은 한 여기쯤 그 있고요. 그 아마 이 정도면 거의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또 우리의 그 스코프를 좀 넘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로스 펑션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스 펑션 또한 여기 케라스의 매뉴얼 페이지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available loss 펑션에 mean squared error, mean absolute error 등등등 다양한데 여기에 정리된 대로 그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리그레션 문제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인지에 따라 다르고요. 그 보통 지금 우리는 그 리그레션 문제는 잘 안 푸니까 저희 그 단순화 과정에서는 그 신경 별로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바이너리냐 멀티 클래스냐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지금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게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너리 타입의 크로스 엔트로피냐 아니면 멀티 클래스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느냐는 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썼죠. 스파르스 멀티 클래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방법을 썼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코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듯이 주피터 노트북을 그 개인용 PC에 설치해서 우리가 그리고 텐서플로우도 설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 PC 사양에 따라서 또는 그 개인용 PC의 그 노후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설치될 때 좀 실수하면은 잘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인터넷상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코랩이라는 그 기능을 써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코랩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구글 그러니까 Gmail 어카운트가 있으면 돼요. Gmail 어카운트만 있으면 그 자동적으로 그 구글 클라우드에 드라이브가 만들어지고요. 그 드라이브 상에 우리가 이 노트북을 올려놓고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일반 PC나 뭐 보통 우리가 그 쓸 수 있는 컴퓨터에는 고사양의 GPU나 또는 TPU라는 더 그 뉴럴 네트워크를 계산하기에 효율적인 그런 프로세서들이 제공되질 않죠. 하지만 이 코랩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서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랩을 쓰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로 이동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coreap.research.google.com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조그만 창이 하나 먼저 뜹니다. 지금 뒷 배경에 브라우저에도 내용이 뜨긴 뜨죠. 그렇지만은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작업해 놓은 게 있으면 그 작업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여기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원하면은 그 새 노트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새 노트를 우리가 그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잠깐만요. 한번 새 노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보면은 그 여기 그 탭을 한번 볼까요? 예, 최근 사용, 구글 드라이브, 뭐 GitHub, 업로드 등등 있는데 일단은 그 첫 디폴트로 최근에 한 것들이 뜬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누르면 그 여러분들이 그 처음 Gmail 어카운트를 만들 때 자동적으로 생긴 그 drive.google.com에 그 놓여 있는 파일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이미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없을 경우에는 새 노트를 여기서 클릭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번 새 노트를 클릭해 보세요. 자, 새 노트를 시작했더니 그 탭에 이런 깨끗한 그 윈도우 하나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사이즈를 좀 키워서 줄여서 요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주피터 노트북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인터페이스만 조금 그 약간 변형을 준 거예요. 더 편리하게 한 건데 즉 그 주피터 노트북에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죠. 컴퓨터 코드냐 아니면 텍스트냐.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텍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텍스트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좀 넣는 그 인터페이스가 좀 다른데 오히려 편리하게 마크다운의 종류를 그 기능을 좀 여기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제목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뭐 그죠?
헤딩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그 주피터 노트북과 달리 이 콜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그 어떤 식으로 마크업이 보일지 미리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두 번째 줄에는 세컨드, 그죠? 헤딩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세컨드 헤딩이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지우려면은 여기에 휴지통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 위아래 이동하는 거 등등, 뭐 링크 만드는 방법 등등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막다운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텍스트니까 우리가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코드를 누르면 또 다른 셀이 하나 생기면서 프린트 괄호 열고 우리가 헬로 월드를 또 한번 해볼게요. 인용부 한 다음에 헬로 월드. 여기서 그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Shift 엔터 뭐 워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셀 실행 버튼이 있죠. 그래서 그걸 누르면 이와 같이 실행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일단은 그 서버를 가동을 시켜 놓고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죠. 헬로 월드 결과가 잘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가져다가 여기다가 그 실행시키면 잘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를 불러오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텐서플로우 버전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왜냐하면은 버전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거를 허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따가 살펴보면 아는데요. 이 퍼센트 한 다음에 TNSOR FLOW 밑줄 여기 나오네요. 텐서플로우 버전 이렇게 쓰고 그 2.x 이렇게 써줘야지만 제대로 된 텐서플로우 버전이 선택되고 그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면 또 print 프린트 임포트를 해야죠. 임포트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import import tnsorflow tensorflow as tf 한 다음에 print print tf 밑줄 밑줄 vir sion 밑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선택이 그 2.0 버전 2.1 버전일 겁니다. 아마 좀 더 그 업데이트돼서 그리고 그저 2.1이죠. 텐서플로우 버전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그 환경에서는 나머지는 다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가져다가 우리가 그대로 실행시키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우리 그 여기 링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런데 그 잠깐만요. 이 콜앱 그 쓰는 방법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네요. 여기 그 런타임을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자, 런타임 봅시다. 런타임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요. 여기 지금 메뉴가 지금 숨겨져 있는데요. 제가 요거 메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요건 제목이고요. 제목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 수정 여기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면 당연히 디폴트로는 파이썬 3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기는 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코드는 그 이제 파이썬은 그 2.0 버전 잘 안 쓰니까 파이썬 3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하드웨어 가속기가 디폴트는 넌이면 CPU를 쓰는 거고요. GPU를 쓸 거냐 아니면 TPU를 쓸 거냐. 그 계산량이 너무 많으면은 이런 GPU나 TPU를 쓰면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할 수 드리고요. 이것을 한번 저장해 놓고 만약에 실행시키면 이제 GPU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미 만들었던 그 파일들 요건 왼쪽에는 그 또 다른 그 사이드 바 메뉴인데 별로 이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으니까 이렇게 닫아 놓으면 되시고요. 자, 그 이전에 했던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로 우리가 다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소위 콜앱에서 제공하는 그 샘플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콜앱 상에 만들어 놨는데 그 여러분의 개인 그 드라이브에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구글 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카피해서
쓰도록 허용한 그러한 튜토리얼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이라는 거는 주피터 노트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콜앱상의 주피터 노트북. 그러니까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지금 보고 있는 건 여러분 개인 게 아니라 그 소위 구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를 그 설명하기 위한 튜토리얼로 우리가 살펴본 그 소위 숫자 훈련시켜서 인식하는 그 예제를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으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실험을 하고 싶으면 있네요. 파일에서 여러분들 그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링크를 따라 들어갔는데 구글 드라이브니까 구글 사이트에 있는 거고요. 요거를 내 걸로 가져오려면 이렇게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본이 여러분 드라이브에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그 드라이브라는 거는 그 지메일 어카운트가 있는 분들한테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그 드라이브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셔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유사한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mnist-sample sample2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본이란 말은 지워버릴게요. ipynb라는 확장자로 저장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제 여러분들 로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드라이버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지금 크롬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자 탭을 열어서 여러분의 드라이버를 driver 드라이버로 한번 drive.google.com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크롬 브라우저에 여러분들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여러분들 드라이버가 열릴 거고요. 저는 제 드라이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복잡할 거예요. 많이 폴더가 많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폴더가 많지는 않을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폴더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콜앱 노트북이 놓여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만든 그 mnist sample2라는 게 여기 있네요. mnist-sample2.ipynb가 여기 저장되어 있고요. 그 노트북은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으로도 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콜앱으로 직접 한번 열어서 실험해 보는 거고 이미 사본 가져오기에서 여기에 열어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좀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너무 내용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코드 설명만 하고요. 다른 예제에서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확대를 좀 할게요. 너무 글씨가 작은 관계로. 자, 이제 이거 역시 또 mnist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하는 건데요.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점 하나는 요거죠. 로컬에서는 그 텐서플로우를 그냥 임포트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버전을 선택해 줘야 된다. 왜냐면은 2.0 버전이 그 디폴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은요. 굉장히 새로운 그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센트 기호 다음에 텐서플로우 버전 2.x라고 쓰면은 이 텐서플로우 2.0 버전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임포트 텐서플로우 tf 그리고 케라스도 임포트하고 numpy와 그 pyplot을 임포트한 다음에 여기 tf 버전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이건 실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거 버튼을 눌러서 자, 보다시피 TensorFlow 2.x selected 돼 있고 여기서 2.1.0은 요 문장이 실행된 겁니다. 자, mnist dataset import 하는 거는 그 10개의 라벨과 7만 개의 흑백 이미지로 구성된 mnist dataset을 사용할 건데 요런 거죠. 28x28 이미지가 0, 1 모든 숫자마다 핸드리튼 그 모양 자체가 너무나도 다양한 그러한 그 경우 요거는 5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숫자도 있네요. 그죠? 자, 읽는 방법 이미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keras.datasets.mnist라는 오브젝트를
mnist라는 그 변수에 만들고 그거를 그 소위 제공되는 그 오브젝트 제공되는 load data라는 메소드로 읽어오고 그것의 크기를 한번 여기서 실험을 해보는 건데 이것도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실행됐고 6만 바이 28 바이 28 트레이닝 이미지는 그리고 만 바이 28 바이 28 그 테스트 이미지가 왔고요. 그 데이터 탐색 과정이 여기에 좀 추가되어 있네요. 이 노트북에는 그 6만 개가 있는지 뭐 당연히 6만 개가 있겠죠. 이걸 따로따로 한 번씩 써본 겁니다. 지금 볼까요? train image.shape를 직접 이렇게 프린트 말고 이것만 언급만 해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6만 바이 28 바이 28 그리고 길이 length를 측정하는 그 함수도 있거든요. 길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train label은 6만 개 train labels를 숫자를 직접 한번 프린트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레이인데 5, 0, 4 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3개와 뒤에 3개만 살짝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0과 9 사이의 값이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테스트 셋의 이미지네요. 테스트 이미지의 쉐이프를 또 보네요. 만 바이 28 바이 28일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라이벨 크기는 만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우리가 0과 255라는 사이의 숫자를 0과 1 사이로 바꾸기 위해서 255로 나눠준 그거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서는 그 25개의 이미지를 5 by 5 그리드 형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 타이틀은 레이블에 있는 거니까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정보죠. 이 5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등등 어떤 그 그림이 어떤 숫자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제 층을 차례대로 쌓아서 시퀀셜 형태로 그 뉴럴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keras., modelz. sequential이라는 함수 안에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3개의 층을 쌓고 있죠. 지금 그 keras.layers flatten, keras.layers dense 요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서 이게 그 그냥 코멘트 아웃을 해놓은 거고요. 주석 처리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아직 이해를 잘 못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댄스 해가지고서 나와 있고요. 컴파일이라는 과정에서 옵티마이저는 애담을 선택했고요. 로스 펑션은 스파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매트릭스에는 애큐러시를 여기 뭐 썸메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했듯이 그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그 모델의 모양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코멘트 아웃 언코멘트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는지. 자, 모델 그 썸메리를 하면은 784 바이 그러니까 첫 노드, 그다음에 128 노드 10개 언노운이 있고 요거를 그 이런 그 그래프 형태로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롯 모델이라는 이 함수인데요. 여기 죄송합니다. 어디 있죠? 모델을 넣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플래튼 인풋에 인풋이 28 바이 28인데 아웃풋이 28 바이 28이고 플래튼으로 들어가면은 28 바이 28에서 784로 바뀌고 784에서 128로 그 다음에 128에서 10으로 그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좀 그래픽하게 좀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그 레이어의 일부는 아니고요, 그죠? 자, 훈련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모델.fit을 통해서 훈련하죠. 자, 5번 그 반복할 거고요.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테스팅까지 하네요, 그죠? 자, 테스트 정확도는 0.97 그리고 그 트레인 정확도는 0.98, 98% 정도 이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는데 뭐 과히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예측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한번 151번째 게 틀린 경우였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요번 이미지는요. 자, 프레딕션 된 결과를 보고 몇 번째 건가 봅시다. 제일 작은
요거네요. 그 9라는 숫자인가 보네요. 이게 제일 큰 숫자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9인데 9로 잘 예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값이 틀린 거를 한번 찾아내 본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그 프레딕션 한 다음에 그것의 가장 큰 맥시멈 값을 다 골라내고, 그러니까 프레딕트라는 어레이는 우리가 예측한 그 데이터고요. 실제 라벨도 있잖아요. 테스트 데이터에 그것과 같은지 틀린지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만 true겠죠, 그죠? 그 true가 아닌 거는 그 compare에 false로 나올 거고, false인 곳에 그 인덱스를 골라내봤습니다. 그러니까 115번째, 뭐 149번째 등등, 뭐 10,000개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 한 몇십 개가 될 겁니다, 그죠? 10,000개에서 90, 아까 몇 퍼센트 나왔죠? 확률이, accuracy가 97, 그죠? 그러니까 거의 244개 정도가 틀린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몇 번째 게 틀렸다고 그랬죠? 115번째 틀렸다니까 115번째의 값이 뭔가 한번 볼까요? 115로 놓고 다시 실행시키고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데 9라는 인식했네요. 그럴 듯하죠? 또 하나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3808이 틀렸대네요. 3808 실행시키고 그걸 그림으로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7이라는 숫자 같죠? 참 힘드네요. 근데 8로 이렇게 해석했네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 콜앱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는 김에 콜앱에서 한 가지만 좀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 핸드 리튼 디짓 레코니션 이미 했으니까 이번에는 패션 아이템 레코니션도 그 좀 더 다른 응용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클릭해 들어가시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 드라이버에 있는 거를 사실은 가져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여러분 아까 한 것처럼 그 파일을 여러분들 그 드라이브에 4번 저장해서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같은 것들이 누를 클릭할 때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데 그냥 지우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요번에 그 패션 엠니스트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시작하는 데에서는 똑같죠. 텐서플로우 버전 선택하고요. 그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임포트한 후에 버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2.1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엠니스트 데이터라 그러면 숫자고요. 패션 엠니스트는 그 비슷하지만 숫자가 아니라 이런 그 패션 아이템들 10가지의 아이템들이 여기 이미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개수도 똑같아요. 7만 개예요. 흑백 이미지고 해상도도 똑같아요. 28x28. 지금 보다시피 그 위에 상의가 있고요. 여기 바지 있고요. 이것도 상의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아마 다를 겁니다. 티셔츠인지 아니면 풀오버인지 또는 원피스인지 등등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 샌들 있고요. 그리고 운동화, 그리고 핸드백, 그리고 앵클 부츠 등등이에요. 그 내용은 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어떤 그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그게 어떤 패션 아이템인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거 데이터 읽어오는 것도 유사하죠. 이번에는 그 데이터가 패션 밑줄 엠니스트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그 케라스의 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그래서 데이터 세트로 가져오고요. 그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각각 가져와서 읽어 놓은 상태고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특히 라벨이 역시 데이터 자체는 숫자로 들어 있는데 그 숫자가 갖는 의미가 다르죠. 라벨이 0부터 9까지 들어 있는데
그 라벨을 숫자일 때는 그게 진짜 의미하는 게 0부터 9니까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 패션 아이템은 다르죠. 0번은 티셔츠, 1은 트라우저, 바지죠. 2는 풀오버, 그리고 3번은 드레스, 4번 코트, 샌들, 셔츠 등등 해서 앵클 부츠까지 백에서 10가지의 패션 아이템이 요 숫자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거를 그 또 다른 어레이로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1번이라 그러니까 8번이 찾아지면은 8번은 사실은 8번째에 해당되는 여기 100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 네임을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지금 요거는 이 각각의 그 인덱스 위치에 어레이 그 패션 아이템 이름을 그 문자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써준 거고요. 데이터 탐색은 읽어드린 데이터의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트레인 이미지는 6만 바이 28 바이 28, 프린트 랭스를 해보니까 6만 개의 트레인 라벨이 들어있는데 역시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0부터 9까지 숫자. 그거를 매칭하는 방법은 여기에 클래스 네임이라는 어레이를 사용할 뿐이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 쉐입하고 또 그 테스트 이미지의 테스트 라벨 또 보니까 10,000개. 그 크기는 똑같네요. 그죠? 그 엠리스트 때랑 데이터 전처리 그 0과 1 사이의 값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샌들, 그러니까 9번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샌들이라고 사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트레인 레이블이 들어있는데 그 레이블의 값에 해당되는 클래스 네임을 가져와서 쓴 게 샌들이죠. 255로 나누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고 자, 그 엠리스트 때처럼 그 25개의 패션 아이템을 이렇게 나란히 한번 그리드 형태로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그 패션 아이템들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모델 구성입니다. 층.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드네요. 즉 플래트는 똑같이 처음에 28 바이 28로 만들어줬고요. 댄스를 3개, 즉 그 층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256노드의 히든 층, 두 번째는 128노드의 또 세컨드 히든 층, 마지막은 10개의 패션 아이템이니까 그 노드를 갖는 출력층을 또 댄스를 줬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고요. 여기 보다시피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쓰다가 마지막에만 소프트맥스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거는 10개의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개의 값이 그 확률 값으로 표현되려면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실행시키고요. 모델 컴파일 해야죠. 아담 옵티마이저와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똑같습니다. 훈련하는 과정, 모델 fit 하는 거죠. 자, 클릭하면은 5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역시 1번, 2번, 3번, 4번, 5번 진행될 겁니다. 지금 이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구글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애큐러시가 좋네요. 89%. 자, 그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는 테스트 셋에 대해서 한번 정확도를 또 똑같이 할 때 88% 정확도가 나왔네요. 어느 정도 맞았는지 프레딕션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 프레딕션의 0번째 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제일 큰 아규먼트가 몇 번인가 보니까 9. 그러니까 앵클 부츠라는 것이 아마 9번째 아마 그 이름일 텐데 그걸 한번 프린트를 해보니까 앵클 부츠 맞고요. 10개 클래스에 대한 예측을 그래프로 분석해보는 그림인데 요거는 좀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자세하게 살펴볼 가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데피니션 2개가 있는데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프로그램이 플롯 밸류 어레이와 플롯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여기서 플롯 이미지와 플롯 밸류 어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거를 사용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얘는 플롯 그 이미지고요. 얘가 플롯
밸류 어레이라 그래서 10개의 값이 얼마나 크기로 나타났는지,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앵클 부츠가 제일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부분,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조그만 확률로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크니까 이게 값으로 선택된 겁니다. 자, 또 다른 12개의 12번째 거네요. 12번 인덱스는 요건 틀린 경우이네요. 그죠? 샌들이 80%가 나왔답니다. 이게 빨강색이 그러니까 답으로 나온 그 제일 큰 게 답인데, 빨강색이라는 건 틀렸다는 뜻이고요. 진짜는 스니커인데 뭐 틀릴 것 같았네요. 그죠? 스니커와 샌들의 차이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5x3 15개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맞췄고 다 맞췄고 빨강색이 나온 거 얘는 못 맞춘 겁니다. 그죠? 샌들 80% 스니커를 오해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아마 여기서 하나만 틀린 것 같은데, 5x3에서는 num 이미지 figure size 프레딕션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보니까 앞에 15개만 가져다가 우리가 쓰는 거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콜앱에서도 여러분들이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은 건요, 텐서플로우가 굉장히 쓰기 간편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한 사용법은 요 튜토리얼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미 다 만들어진 데이터셋만 썼죠. 사실은 그 데이터셋만 뿐만 아니라 여기 클릭해 들어가시면 구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셋들이 많아요. 지금 오디오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봤던 엠니스트와 패션 엠니스트가 대표적인 건데, 굉장히 더 많은 그러한, 여기 엠니스트는 우리가 쓴 거고요.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스트럭처드 데이터, 그리고 뭐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트랜슬레이트, 비디오 데이터까지 있어서 그것을 실험하는 방법까지도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응용 분야에 맞도록, 또는 맞는 샘플들, 유사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스터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미 정리된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드릴 수 있는지,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읽는 방법도 여기 아마 튜토리얼 파트에 소개가 되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기서 데이터 로드 및 사전 처리, 아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CSV, separated value는 어떤 식으로 읽어드릴 수 있는지 그 내용과 방법들이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용 분야에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읽어서 훈련해서 실험하는 것을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